코로나 치료비를 면제해주던 특별 조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입원 환자들이 의료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 노동절을 기해 최종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각 주정부가 연방 지원금으로 실직자들에게 계속 지원해주기를 촉구했습니다. 10월 3일까지 시행되는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지속 가능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부족난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 메트로가 9월 5일부터 축소됐던 운행을 정상화하고 일부 요금도 낮출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 치료비를 면제해주던 특별 조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입원 환자들이 의료비 폭탄을 맞고 의료 파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82%는 코로나 치료비를 면제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특별 조치가 끝나자 의료비를 내지 못해 컬렉션에 넘겨진 금액만 해도 지난해 이미 1,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비를 면제해주던 시기가 끝나고 있어 의료비 폭탄, 의료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88%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거액에 대해서는 아웃 오브 포켓으로 면제해주는 특별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재개와 백신 접종을 거치며 코로나 사태가 전환점을 맞은 지난해 말부터는 거액 치료비 면제 혜택이 끝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72%는 코로나 감염 환자들의 거액 치료비를 아웃 오브 포켓으로 면제해주는 조치를 이미 끝냈습니다. 또한 9월에 6%, 10월에 4%, 12월에 12%가 끝나게 돼 사실상 모든 건강보험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감염 환자들에 대한 거액 치료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없애게 됩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돼 중증으로 발병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수천만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코로나 입원 치료비를 갚지 못하고 의료 파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의료비를 석 달 이상 연체해 컬렉션에 넘겨진 액수만 해도 1,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인들의 17.8%나 의료비를 연체했다가 컬렉션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컬렉션에 넘겨지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와 편지에 시달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크레딧이 망가져 전반적인 신용거래,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올해는 거액의 치료비를 면제해주던 특별조치까지 사라져 의료비 폭탄, 의료 파산이 훨씬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 노동절을 기해 최종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주정부가 연방 지원금으로 실직자들에게 계속 지원해달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정부로부터 3,500억 달러를 지원받은 각 주정부들이 주내 실직자들을 대신 지원해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750만 실직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9월 6일 노동절에 실직자 750만 명이나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 끊기게 돼 생활고에 빠지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주일에 $300씩 지급되어온 연방 실업수당을 당초 일정대로 9월 6일 노동절에 완전 종료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제니 렐런 재무장관과 마티 월시 노동장관은 공동서명서안을 론 와이든 상원 채무위원장과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에게 보내 팬데믹에 따라 특별 시행해온 연방 실업수당을 당초 일정대로 9월 6일자로 종료하게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들 두 주무장관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아 실업률이 5.4%까지 내려갔고 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고용과 경제의 회복 추세는 분명하므로 연방 실업수당을 종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6일 노동절에 일주일에 $300씩 지급되어온 연방 실업수당은 완전 종료돼 750만 실직자들이 일시에 실업수당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미 미 전역의 절반인 25개 주에서는 9월 6일보다 두세 달 앞선 6월 12일부터 7월 말 사이에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없애 근 300만 명의 혜택을 없앤 바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임시직들에게도 제공한 PUA 450만 명과
장기 실직자들에게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제공한 PEUC 350만 명 등 750만 명에서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면서도 각 주 정부에게는 연방 지원금으로 내려보낸 3,500억 달러를 활용해 실직자들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3,500억 달러를 지원해놓고 일부는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전용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연방 실업수당 대체본으로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어서 각 주 정부들이 얼마나 실직자 지원에 나설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 6일 노동절에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 끊기게 되면 실직자 1,000만 명 이상이 매달 내는 비용은 물론 식료품 구입마저 어려워지는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월 3일까지 시행되는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지속 가능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으나 연방에서 내려보낸 470억 달러의 렌트비 지원금이 속도를 내고 있어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대거 쫓겨나는 사태는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740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부과해 10월 3일까지 시행하려는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 퇴거 중지령을 지속할 수 있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연방 CDC가 새로 부과한 10월 3일까지의 강제 퇴거 중지령을 해제해달라는 업계 긴급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으나 최근 다시 악화된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가 집행된다면 대중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7월 말 만료된 기존의 중지령과는 별도로 새로운 강제 퇴거 중지령을 발동하고 10월 3일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계속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수요일 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분명히 해서 지난해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세입자 강제 퇴거 중지령을 놓고 최종 사법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당시 7월 말까지 연장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인정해주되 그때가 마지막 연장이고 의회 입법이 아니면 추가 연장할 수 없다는 결정을 5대4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다시 이 문제를 다룬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새 강제 퇴거 중지령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수백만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제 퇴거 중지령이 10월 3일까지 시행되는 도중에 연방 지원금으로 내려보냈으나 늑장 처리되고 있는 470억 달러를 신속 제공해 밀릴 렌트비를 사실상 탕감해주고 강제 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들은 6월 말까지는 470억 달러 가운데 고작 30억 달러를 실제 제공하는 데 그쳐 밀릴 렌트비 탕감 혜택을 주지 못해왔으나 최근 들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1, 2년간 이런 사태가 더 지속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늘어 대다수의 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멈추거나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생산량을 4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반도체 회사 인텔은 올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난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적어도 1, 2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5개월 이상을 넘기면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칩은 거의 모든 디지털 기기 생산의 핵심 부품으로 자동차, 컴퓨터, HD TV 등에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현재 칩을 주문해도 최소 20주는 지나야 받을 수 있으며 칩의 가격 또한 증가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칩의 공급난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달 반도체의 평균 리드 타임은 20.2주, 가전기기의 핵심 부품 MCU 칩의 경우 26.5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바로 자동차 시장입니다.
BMW, 폭스바겐 등 대다수 자동차 공장에서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토요타는 다음 주부터 자동차 생산량을 4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포드의 경우 반도체 칩 부족난으로 일주일 동안 미국 트럭 생산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자동차 생산은 물론 새로운 전자제품 출시를 미루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사용이 늘어나 반도체 칩의 수요와 함께 가격 또한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2달 전부터 아수스의 노트북 가격을 $50 인상했고 HP의 크롬북 가격도 $30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칩 제조를 늘리는 법안을 위해 $370억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직장 복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나면서 DC 메트로가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의 운행을 정상화합니다. 메트로는 철도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승객 유치에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2019년 대비 최대 83%까지 줄었던 대중교통 이용객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늘어나는 여가 활동과 직장 복귀 수요가 늘어나면서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 메트로가 9월 5일부터 축소됐던 운행을 정상 복귀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만 해도 메트로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철도 이용객은 83%, 버스 이용객은 6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중교통 수요는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메트로 버스는 팬데믹 이전의 97%, 메트로 레일은 91% 수준으로 정상화됩니다. 메트로는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대부분의 서비스가 복원되면서 철도에서 버스로 환승할 경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철도도 주말엔 운행 시간을 늘려 운행하며 일요일엔 현재보다 1시간 일찍 운행을 시작해 오전 7시에 문을 엽니다. 오후 9시 30분부터는 레드라인을 비롯한 철도 배차 간격이 3분에서 6분을 넘지 않고 오후 9시 30분 이후에는 배차 간격이 더 좁아집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일부 무제한 패스의 경우 최대 반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기존엔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던 것을 9월 5일부터는 편도 $2로 고정요금이 적용됩니다. 버스 요금은 지역 패스의 경우 $12로 내려가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6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직원의 백신 접종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하거나 매주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45%의 메트로 직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